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결혼 32년 차 명절 아침은 늘 그랬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 옆에 누운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었다. 부엌불을 켰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냉장고를 열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데칠 채소, 갈비찜용 고기. 전날 밤 손질해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다. 하지만 제사상의 자리 배치, 음식의 가짓수, 그릇의 종류까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달라진 건 오직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지글거리는 전 부치는 냄새, 새벽 공기에 퍼지는 그 냄새는 언제부터인가 명절의 설렘이 아니라 피로의 신호가 되어버렸다. 6시. 나물 3가지를 무쳤다. 7시. 갈비찜 뚜껑을 열어 간을 봤다. 8시. 과일을 깎고 제기에 담았다. 9시. 상을 펴고 음식을 올렸다. 그때쯤 남편이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온 그는 차려진 상을 보며 말했다. 벌써 다 했네.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32해 동안 들어온 문장이었다. 제사는 10시.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나는 현관 쪽을 힐끔거렸다. 습관이었다. 기대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습관. 9시 반.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 시작 30분 전. 문이 열렸다. 시동생 부부였다. 형님, 저희는 길이 막혀서요. 그 목소리는 밝았다. 늘 그랬다. 미안함도 민망함도 없는 그 밝은 목소리. 애들 챙기느라 늦었어요. 애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 애들은 이미 대학생이었다.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스스로 집을 나서는 어른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20년째 같았다. 애들 때문에. 길이 막혀서. 차가 밀려서. 상 차릴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절이 끝나고 음식이 식탁으로 내려올 때면 어김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20년째 보고 있었다. 손이 저렸다. 새벽부터 쥐고 있던 국자와 뒤집개의 감각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이 침묵이, 이 당연함이 언젠가 나를 어떤 선택으로 이끌게 될지. 설거지는 늘 내 몫이었다. 명절이 끝나면 싱크대 앞에 서는 건 언제나 나였다. 제기, 접시, 냄비, 국그릇. 기름기 묻은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물을 틀고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텔레비전 소리, 과일 깎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만 부엌에 서 있었다. 큰며느리. 그 단어는 무거웠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나는 큰며느리였다. 제사를 주관하고 손님을 맞고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 처음엔 그게 자부심이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그 자부심은 의무가 되었고 의무는 당연함이 되었다. 동서는 늘 웃으며 말했다. 형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저희가 괜히 손 떼면 더 힘드실걸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칭찬인 줄 알았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위로인 줄 알았다. 하지만 10번, 20번 들으니 알게 되었다. 그건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다. 빠져나가는 말이었다. 웃는 얼굴로 포장한 아주 능숙한 회피였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손을 봤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다. 손등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직 기름때가 남아 있었다. 32해를 함께한 손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인 손이었다. 남편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여보, 손 좀 봐. 그 말을 하려다 삼켰다.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늘 중간이었다. 내 편도 시동생 편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 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그냥 당신이 한 번만 더 참아. 괜히 집안 싸움 만들지 말고. 한 번만. 그 한 번이 20해였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가족 모임마다 한 번만 참으라는 말이 쌓이고 쌓여 20년이 되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달아가는 기분이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것, 체념에 가까운 무력감이었다. 원망스러웠다. 시동생 부부가 아니라 남편이 내 곁에서 자면서도 내 손이 붓는 줄 모르는 사람. 내 한숨을 들으면서도 왜 한숨을 쉬는지 묻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니,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을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천천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그랬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날 밤 단체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시동생 부부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몇 시에 오냐고 뭐 도와줄 거 있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20회를 물어봤고 20회를 같은 대답을 들었다. 이번엔 묻지 않기로 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새벽은 여느 때와 같았다. 4시에 일어나 부엌불을 켰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갈비찜을 데우고 과일을 깎았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32회 동안 반복한 동작들이었다. 눈을 감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9시. 상을 다 차렸다. 제기에 음식을 담고 병풍을 펴고 향을 준비했다. 거실 시계를 봤다. 9시 15분. 제사는 10시였다. 현관은 조용했다. 9시 반. 여전히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20회 동안 하지 않기로 했던 그 행동을 또 하고 있었다. 어디니? 시동생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형님, 거의 다 왔어요. 10분? 10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시계를 봤다. 9시 32분이었다. 10시. 제사가 시작됐다. 남편이 앞에 서고 아이들이 뒤에 섰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조용한 거실에 절하는 소리만 났다. 옷깃 스치는 소리, 무릎 꿇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나는 계속 현관 쪽을 힐끔거렸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절이 끝났다. 음식을 내리고 상을 정리했다. 10시 40분이었다. 그제야 초인종이 울렸다. 10분이라던 시간은 40분이 되어 있었다. 문이 열렸다. 시동생 부부가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한 박스가 들려 있었다. 늘 그랬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 과일이 새벽 4시부터 움직인 내 노동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며 그들을 바라봤다. 동서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벌써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 놀란 듯 미안한 듯 하지만 진짜 미안함은 없는 그 목소리.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실처럼 가늘게 이어져 있던 무언가. 참음이라고 불렀던 것, 체념이라고 불렀던 것, 큰 며느리의 도리라고 불렀던 것. 그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나만 들었다. 내 안에서만 울린 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다르게 하겠다고. 올해는 달랐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평소와 같았다. 음식을 내리고 그릇을 정리하고 상을 치우는 일. 하지만 내 손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찬장에서 접시를 꺼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인원수대로. 제사에 참석한 사람 수만큼만 꺼냈다. 시동생 부부의 몫은 세지 않았다. 전을 담았다. 동그란 동태전, 노릇한 호박전, 바삭한 깻잎전. 새벽부터 기름 앞에 서서 부친 것들이었다. 하나씩 집어 접시에 올렸다. 정확히 4조각씩. 남은 건 밀폐 용기에 담았다. 냉장고에 넣었다. 갈비찜을 나눴다. 뼈째 익힌 갈비를 젓가락으로 집어 접시에 놓았다. 한 사람당 3점. 넉넉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남은 갈비는 냄비째 들어 냉장고로 옮겼다. 나물도 마찬가지였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숟가락으로 덜어 작은 종지에 담았다. 그리고 큰 그릇은 씻어서 찬장에 올렸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20해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결심이 서면 손은 흔들리지 않는 법이었다. 식탁 위에는 4개의 접시만 놓였다. 남편,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목. 그게 전부였다. 시동생 부부가 거실에서 들어왔다. 신발을 벗고 손을 씻고 식탁 앞에 앉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제사가 끝나면 밥을 먹는 순서. 그들에게는 익숙한 흐름이었을 것이다. 동서가 식탁을 둘러봤다. 시동생도 주변을 살폈다. 찬장 위, 가스레인지 옆, 싱크대 근처. 음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큰 냄비도 넓은 접시도 수북이 쌓인 전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동서가 입을 열었다. 형님? 음식은요?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늘 차려져 있던 것이 없을 때의 그 빈자리. 동서의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사 시간에 맞춰 오신 분들 목만 준비했어.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비꼬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10시에 제사가 시작됐고 10시 40분에 도착한 사람의 밥은 없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드는 사람도 숟가락을 잡는 사람도 없었다. 시동생이 형을 쳐다봤다. 동서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나를 봤다. 나는 그 시선들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떨리지 않았다. 후회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다. 20해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것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남편이 나를 봤다. 그 눈빛을 나는 알아봤다. 놀람, 당황, 그리고 또 하나 32해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그게 뭔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두려움인지 낯설민지 아니면 처음으로 나를 다시 보는 눈인지. 식탁 위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시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봤고 동서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쳐다봤다. 명절 식탁에 이런 침묵이 내려앉은 건 처음이었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뒤에 이어질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왜 그래? 라고 할 줄 알았다. 그냥 참지 라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 내 얼굴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화난 얼굴이 아니었다. 서러운 얼굴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한 얼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32년이야.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난 피로도 20해 동안 쌓인 서러움도 그 순간만큼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맑았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순간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며느리야. 형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줘. 형님. 그 호칭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20해 동안 나는 형님이었다.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불린 세월이었다. 밥 차리는 형님, 설거지하는 형님, 명절을 책임지는 형님.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 역할만 있었다. 동서의 얼굴이 빨개졌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님,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그렇게까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렇게까지라니.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동서는 알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까지는 내가 20년 동안 했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 혼자서 상을 차리는 것. 쉰 명절에도 부엌을 지키는 것. 손이 붓도록 설거지하는 것.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아도 웃으며 넘기는 것. 그게 그렇게까지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동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동생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미안함인지 깨달음인지 아니면 그저 당황함인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은 했다. 20해 동안 삼킨 말이었다. 이제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는 그들의 몫이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4개의 접시만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전화가 왔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였다. 오늘은 설거지가 금방 끝났다. 4사람 몫의 그릇은 많지 않았다. 시동생 부부는 점심도 먹지 않고 돌아갔다. 인사도 짧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것만 기억난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보는 것 같지 않았다. 화면을 향해 눈을 두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다. 오늘 하루가 길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나는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등이 보였다. 굽은 어깨, 지친 뒷모습. 베란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밤은 조용했고 아파트는 고요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처음엔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또렷하진 않았지만 어조는 느낄 수 있었다. 억울함, 서운함,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당한 사람의 목소리. 형,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수님 너무하신 거 아냐? 솔직히 서운하다. 그 말이 들렸다. 나는 안방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귀만 기울이고 있었다. 남편이 대답했다. 너네 형수도 그랬어. 20년 동안.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느껴졌다. 변명이 아니었다. 중재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내 편에 선 말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1분이었을 수도 있고 그보다 짧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 20해 동안 덮어두었던 것들. 잠시 후 시동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앞으로는 시간 맞출게. 그 한마디였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해한다는 말도 없었다. 다만 앞으로는 시간 맞출게. 그것만. 전화가 끊겼다. 베란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이미 다 들었으니까. 이불 속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시동생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앞으로는 시간 맞출게. 그 말이 진심인지 체면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처음으로 내 입으로 말을 꺼냈다. 참지 않았다. 삼키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도 처음으로 내 편에 섰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달랐다. 올해 추석.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4시.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 건 여전했다.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부엌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데칠 채소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설 명절 이후로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 새벽 부엌에 서는 일이 덜 외로웠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다. 말을 했기 때문이다. 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 8시. 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었다. 8시 반. 나는 시계를 봤다.
제사는 10시였다.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다. 손에 묻은 기름을 앞치마에 닦으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누군가 하고 생각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문을 열었다. 시동생 부부가 서 있었다. 나는 멈췄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저희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었다. 20해 넘게 듣지 못한 말이었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시동생의 입에서 나왔다. 제사 시작 1시간 반 전에 동서가 손에 든 봉지를 들어보였다. 과일이 아니었다. 앞치마였다. 자기가 입을 앞치마를 가져온 것이었다. 형님, 저 뭐부터 할까요? 나는 그 얼굴을 봤다. 민망함이 묻어 있었다. 어색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었다. 진심인지 아닌지 나는 아직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에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이 현관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건 달라진 무언가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장 옆 서랍을 열었다. 앞치마가 여러 개 접혀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냈다. 돌아서서 동서에게 내밀었다. 동서가 받아들었다.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 저는 두 사람이 붙였다. 내가 반죽을 만들면 동서가 기름에 올렸다. 나물도 함께 묻혔다. 시동생은 제기를 닦고 상을 폈다. 남편은 과일을 깎았다. 부엌에 여러 사람의 손이 움직였다. 낯선 풍경이었다. 20해 넘게 나 혼자 서 있던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다. 제사가 끝났다. 음식을 내리고 상을 치웠다. 싱크대 앞에 섰을 때 동서가 옆에 섰다. 형님, 제가 씻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함께 하자고 그 말 대신 수세미를 하나 더 꺼내 건넸다. 동서가 받아들었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났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설거지가 반으로 줄었다. 시간도 수고도. 저녁에 시동생 부부가 돌아갔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다. 길지 않은 인사였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는 거실에 섰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번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그리고 느꼈다. 30해 넘게 가슴 어딘가에 얹혀있던 것. 채기처럼 답답하고 돌덩이처럼 무겁던 것. 그게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다. 명절이 조금 덜 두려워졌다. 말을 했기 때문이다. 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이 닿았기 때문이다. 32해.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큰 며느리니까, 어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삼킨 말들이 가슴에 쌓여 체기가 되고 병이 되고 눈물이 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손이 퉁퉁 붓도록 설거지하는 것도, 웃으면서 참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말해도 됩니다. 서운하다고 힘들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가 30해 묵은 체기를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이었습니다.